한국 덕분에 모녀 간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다는데요. 자신의 어머니와 고작 16살 차이 나는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케이스죠. 두 모녀가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언니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모녀를 언니와 동생처럼 만들어버린 한국의 힘.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평범한 대학생 알레아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엄마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다녀오는 행운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자녀들이 조르고 졸라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다녀오는 게 일반적인데 어째서인지 저는 엄마 덕분에 한국을 경험해보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일 텐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저는 엄마와 친구처럼 지냅니다. 친구라기보다는 언니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네요. 엄마는 무려 16살 때 저를 낳으셨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성인이 되던 해 결혼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이른 나이에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즐기던 클럽이나 수많은 남자들과 데이트를 해본 적도 없는 엄마였죠. 하지만 엄마에게는 제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저도 점점 커갈수록 우리 엄마는 엄마라기보다 언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8살이 된 지금 엄마는 아직 30대 중반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같이 돌아다녀 보면 아무도 저희를 엄마와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니와 동생으로 생각하고는 하죠. 그리고 그런 이미지대로 저와 엄마는 일반적인 모녀지간할 수 있는 시시콜콜한 잔소리보다 재미있는 걸 보고 같이 웃고 떠드는 분위기죠. 그러다가 몇 년 전 제가 한국의 케이팝을 소개해줬는데요. 저도 당시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듣던 한국 노래를 조금씩 따라 듣다가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등학교에서 케이팝 열풍은 엄청났었죠. 이건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10대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딧에 들어가서 케이팝 관련 소식을 검색해보면 각종 다양한 언어로 관련된 글들이 게시가 되어 있고요. 스페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페인처럼 인구 규모도 있고 도심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은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모여 케이팝 댄스를 추거나 관련된 축제를 열고는 합니다. 레딧을 통해서 알게 된 아이슬란드 출신의 친구는 그런 스페인의 환경이 부럽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아이슬란드에서 그런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거라며 말이에요.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4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니까 스페인의 웬만한 도시보다 인구가 적죠. 그래서 스페인에 놀러와서 같이 케이팝 축제를 즐기기도 했을 정도로 저는 스페인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죠. 저도 이쯤 되니 엄마가 주말에 어디를 그렇게 다니느냐, 주말에 공부해야지 왜 놀러 다니느냐는 잔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활동을 하느라 그렇다며 공부는 꼭 자기 전에 하고 자겠다는 등 케이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엄마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언니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페인의 30대 여성이 케이팝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팝 문화를 엄마에게 공유해주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이것은 엄마가 케이팝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케이팝에 대한 이야기가 많던데 그리고 뉴스에서 중간중간 멜로디 같은 것을 들어봤는데 노래도 좋고 한국 케이팝 가수들의 외모도 화려하다는 등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저만의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팝에 대한 소개를 했으며 요즘 누가 인기가 있고 이 그룹은 어떤 컨셉이고 저 그룹은 어떤 노래의 장르를 한다는 등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가 너무 관심 있게 제 이야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는 어느새 케이팝에 빠져서 하루 종일 한국 음악을 들으며 집안일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가수들에 대한 공부를 어찌나 하던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생년월일이나 스케줄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10대인 나보다 엄마가 케이팝을 더 사랑하다니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인생의 활력소를 찾았다며 케이팝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는 케이팝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아버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집안의 실세는 엄마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한국 여행을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화면 속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한국 음악 말고도 다양한 한국의 문화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의 이동동선이나 자세한 것들을 알아보고 엄마는 가보고 싶은 곳 여러 곳을 적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고심 끝에 한국 여행 계획이 세워졌고 진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레딧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아봤고 자유여행으로 다니기에 어려울 것 없는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여행이 두려움보다는 기대감과 설렘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공항, 저희 모녀는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에 기뻐서 핸드폰 사진으로 촬영 버튼을 연신 눌러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입국 수속을 하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저희는 입국 수속을 받으러 가기 전부터 깔끔한 한국 공항의 모습에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국 수속을 받고 여유 있게 짐을 찾으러 갔죠. 하지만 이게 웬걸. 모든 캐리어들이 다 나와 있었고 심지어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있었어요.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입국 수속을 받으니 그 시간 안에 모든 짐들이 다 나와 있던 것이죠. 그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면서 입국 수속을 빨리 가서 받아봤자 어차피 내 짐은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경험들이 생각나서 일부러 사진을 찍으며 놀다가 마지막에 입국 수속을 받고 나왔는데 짐이 이렇게 나와 있다니 한국의 빠른 일처리 속도에 작은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한국에 들어왔음이 체감되었고 지하철을 탑승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도 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한국의 분위기를 점점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탑승 전에 한국에 온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틱톡을 켜고 카메라 앞에서 짧게 춤을 추는 해외 관광객들도 보였어요. 우리처럼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의 음악에 빠져서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우 가까운 명동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스페인 사람들도 한국 여행을 가면 명동이 필수 코스이니 한국에 가보신 분들은 명동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 특유의 느낌을 풍기는 거리는 굉장히 멋졌습니다. 깔끔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으며 저희와 같은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았던 점이 모든 점포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 가게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간판이 있어서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들어가고는 했어요. 그리고 상점에 들어간다고 물건을 꼭 팔아야겠다며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점원들도 없었다는 점이 너무나 좋았어요. 상인들은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만 다가온다는 점은 오히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는 화려한 옷들과 액세서리 가게들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 TV를 보면 가수들이 화려하게 몸에 이것저것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고는 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비싼 것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의 K-팝 스타들은 비싼 것들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싼 것들이라기보다는 저렴하고 값싼 액세서리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비싸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국인들 특유의 부티나는 얼굴로 싸구려를 값지게 보여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명동에도 그런 외국인들의 수요를 알았는지 그런 가게가 있어서 한참을 구경하고 몇 가지 액세서리들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돈을 쓰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모든 물건들에 가격표가 있었고 때문에 저희 같은 외부인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비싸게 물건을 사는 게 아닐까?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에 휘말리기 쉽고 3배의 값이나 4배의 값을 불러놓고 외국인들이 2배의 값을 부르며 깎아달라고 애원하면 상인들은 속으로는 비웃고 있으면서 인심 써주는 척 마지못해 해주는 척 몇 배로 비싸게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은 스페인의 관광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말 극찬해마지 않을 정도의 정직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칭찬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이라고 모두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의 재래시장에 구경 가서 가격표가 없는 음식을 파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한국도 어딘가에는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해하는 바입니다. 어디에나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한 일들은 생기기 마련이고 한국은 전반적으로 매우 정직한 곳이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을 정직한 곳이라고 바라보는 그 생각을 이용해서 스페인의 관광지처럼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는 점.
그리고 가격표가 없으면 일단 의심은 해야 한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는 한국의 유명한 명동교자라는 식당에 갔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인종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 저희는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애매한 시간에 찾아갔던 것 덕분에 기다림 없이 바로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매우 빠르게 나왔으며 한국적인 음식을 한국에서 처음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소비였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으며 한국에서 이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싶었지만 한국을 여행하면서 모든 음식들에서 깊은 맛이 났으며 어찌나 든든하던지 더 먹고 싶어도 더 먹을 수 없는 묵직하고 깊은 한국의 음식들을 맛봤습니다. 나쁜 의미의 묵직함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한국 음식 하나를 강력 추천해드리자면 김치찌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스페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음식인데요. 한국의 매운맛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이것만큼 최고의 음식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콤한 맛과 부드러운 돼지고기, 다양한 야채가 어우러진 맛인데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맛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 입맛에도 벗어나지 않을 아주 좋은 맛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김치찌개를 먹기도 했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 탐구뿐만 아니라 저희는 모든 외국인들의 필수 코스 경복궁에도 가봤습니다. 이곳은 한국 문화의 심장부라고 표현해야 딱 알맞은 표현 같았습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광활한 광장은 압도감을 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군데군데 적혀있는 모든 설명문을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원래 관광지에 가면 그런 설명문을 잘 안 읽는 편이었는데 경복궁이 주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안 읽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관광지가 재미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경복궁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처에서 한복을 대여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는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마치 한국의 과거인 조선시대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스페인에서의 시간보다 2배 정도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재미있고 엄청나게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기대하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과 넓은 쇼핑몰, 끝없이 이어지는 카페와 레스토랑은 이곳이 서울의 중심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쪽에 있는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방문하는 것은 저희 모녀에게 너무나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엔터테인먼트 회사 앞에는 수많은 팬들이 있었고 그 앞에서 사진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들 말고도 전 세계 K-팝 팬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실감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들 해외여행을 온 것인데 이곳에서 자신들의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K-팝 스타들의 이동 동선은 철저하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안전을 위해서 모든 일정이 비공개이고 공개된 일정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저희는 그 어떤 K-팝 스타도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팬들끼리 그곳에서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같은 것을 공유해주는 그런 특별한 교류도 많았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곳 한국에 모여서 서로 통하는 문화를 공유한다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언젠가 스페인의 음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스페인에서도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가수들을 목격할 수는 없었어도 그들이 일하고 있는 소속사 건물을 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관람할 수 있게 일부 개방해둔 곳에 들어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왠지 그들과 같이 있는 기분이었고요. 엄마도 얼마나 감동했는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며칠간의 한국 여행이 끝났습니다. 군데군데 작은 관광지, 다양한 볼거리들도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들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는 한국의 음식과 전통, 그리고 K-팝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으며 이번 여행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엄마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는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한국 여행이 끝났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왔으니 앞으로 한국 관련 소식이나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접할 때에도 한국을 다녀오기 전과는 느끼는 점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다시 한국에 가보겠다는 생각도 생겼습니다. 너무 먼 나라라서 빠른 시간 내 가기에는 힘들겠지만 지금 대학생인 제가 언젠가는 평범한 사회인이 되고 그때 또 한국을 찾아서 지금의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채로 한국을 방문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그리고 한국을 옆에 두고 한국이 변화하는 모습, 앞으로의 한국 모습이 궁금해질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한국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글로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한국 여행은 너무 즐거웠으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국 여행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기대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찾아온 두 모녀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들에게 약간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관광객들에게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고 힌트를 준 것인데요. 글의 내용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비양심적인 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들려오는 재래시장에서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디 외국인에게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조금이라도 들지 않도록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